상견례는 원래 두 집안이 처음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따뜻한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상견례는 시작부터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의 표정은 지나치게 냉담했고, 신부 측은 분위기를 살리려 애썼지만 어색한 공기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는 가운데 신랑 어머니의 첫 마디가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상견례가 막 시작되자마자 신부를 곧장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분명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신부를 훑어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가씨, 참 얌전해 보이네. 그런데 우리 집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는 멍하니 웃음조차 짓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고, 신부 부모님 역시 순간적으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는 원래 서로 좋은 말을 하며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법인데, 신랑 어머니의 한마디는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를 애매한 말로 신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웃음을 가장해 입을 열었죠. 아직 젊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거지요. 저희 아이는 성품이 참 바르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는 분위기를 가볍게 돌리려 했지만 신랑 어머니는 대꾸조차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고개 끄덕임 뒤에 기다렸다는 듯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성품이 좋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성품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집안 배경, 생활 수준 이런 게 안 맞으면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돌직구처럼 신부 가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희 집안보다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은근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 어머니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지만 체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랑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도 이미 마련해놨고 차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 조건이면 웬만한 집안에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하죠. 그런데 아가씨 집안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서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미리 짚고 넘어가야죠. 그 말에 신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낱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부 부모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랑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듯 자기 생각만을 당당히 내뱉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건 우리 집이 당연히 따져야 할 권리라는 듯이 말이죠.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인 듯 긴장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돈댁, 아무리 그래도 그건 조금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조건이나 기준만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신랑 어머니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나쳤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괜히 고생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신부를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선명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며 분위기를 지켜보려 했지만 신랑 어머니의 말은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신다면 그건 좀 서운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가진 건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진심과 성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순간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부 어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어머니는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저도 사람 됨됨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됨됨이가 밥 먹여주나요? 결국 결혼 생활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만큼 준비해 왔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죠. 그 말은 신부 어머니의 가슴을 또다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내 딸은 우리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못 박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점점 대화의 장이 아니라 모욕과 방어가 오가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참다 못해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 어머니는 아들의 만류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선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 내가 지금은 좋다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걸 엄마는 이미 다 겪어봤어. 신랑의 표정은 난처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눈치를 보았지만 이미 신부는 상처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부모님 역시 얼굴빛이 굳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참고만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마치 이 자리를 조건 확인의 무대로 삼은 듯 계속해서 신부와 그 집안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녀만은 자신의 말이 현실적이고 당연한 조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하나 모여 신부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부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늘은 아이들이 앞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시작해야 할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모습과 달리 단호한 눈빛이 신랑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러자 신랑 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죽지 않고 특유의 강한 어투로 맞섰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좋은 말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저희 아들이 괜히 손해보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신부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부모 앞에서조차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 상견례는 결혼을 위한 아름다운 시작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신부에게는 모욕과 좌절을 안기는 자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손을 조용히 잡았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 과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조차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아내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아이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나 신랑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 아버지의 말을 다시 받아 공격하는 듯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돈이 없으면 결국 싸움 나고 갈라서고 불행해집니다. 그럼 결국 피해는 우리 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 말은 신부 가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신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신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결혼이에요.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랑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어머니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부모니까 말하는 거지. 그 대화는 더 이상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의 전쟁,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었습니다. 신랑은 결국 신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신부는 이미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부모님들 역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결코 화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서운함, 모욕감, 그리고 갈라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손길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백 번의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내 딸을 또다시 저런 자리로 보내야 하나? 반면 신랑의 차 안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고 신랑은 핏대를 세우며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서로 축복하고 웃으면서 끝나야 할 자리였잖아요.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여전히 후회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엄마 말이 다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 말은 신랑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창밖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두 집안은 결국 결혼 문제를 두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부 가족은 모욕을 견디며 억지로 사돈을 맞이할 수 없었고 신부 역시 깊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랑은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신부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금이 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던져진 몇 마디 말이 두 사람의 사랑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견례는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가르기도 한다. 이날의 상견례는 바로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음식만 남았고 두 집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